자, 자, 7번. 다음은 뭐 원소에 대한 설명들을 지금 뭐 우리 이야기해 놓고 있고요. 그치?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라는 말, 맞는 말이겠죠. 물질의 종류는 원소의 종류에 비해 매우 적다. 바로 딱 틀렸지. 이거 우리는 뭐 원소 대략적으로 우리가 100여 가지, 110여 가지 있는데 원소보다 물질이 훨씬 많죠. 그래서 말장난들 친구들 조심만 해주시면 될 테고요. 자,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강택 성질에 따라 우리가 크게 이야기했던 게 지금 옆에 보시면 바로 될 거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이렇게 나누어 둔 녀석들이 있었던 거죠.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브로민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이다. 기기액고 금속 원소로 철, 금, 나트륨, 알루미늄 등이 있구나. 자, 우리가 이 부분들 이야기할 때 주기율표 한번 이야기하면서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이러한 부분들 다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수엘리베야, 수엘리베야, 그치? 똥푸네, 붕탄, 질, 산, 푸네. 나만 알지. 나만 알지. 인연아 누구 인황 연아 누구 한숨 쓰면 될 테고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알칼리 금속 리나 카루세 누구 루비듐 세슘까지 이야기했고요. 풀을 때는 염수가 불어 워 요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녀석들 얼마? 18쪽 원소들 비활성 기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17쪽 원소들 너네들 무엇? 할로젠 원소들. 그래서 이 할로젠 원소들을 외울 게 좀 많았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지? 풀을 때는 염소가 들어와요. 기기액고. 근데 또 무엇까지 외우래? 색깔까지 외우래. 그래서 여기 나왔죠. 이런 다망적 같은 다망색, 황록색, 젓갈색, 누구 극자색, 젓갈색, 보라색. 오케이? 자, 우리 알칼리 금속, 수소를 제외한 이 녀석들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녀석들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들을 살펴보니까 금속은 대부분 상온에서 뭐야? 고체인데 예외가 하나 있었지. 누구? 수는 액체였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지금 뭐 금소라든지 누구 실리카, 규소 이러한 부분들은 중금속이다 보니까 우리가 크게 관심은 없었어. 왜? 굉장히 어려운 녀석들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항상 머리에 놓고요. 바로 8번 문제가 뭐에 관련된 문제인 거야? 알칼리 금속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 수소를 제외한 몇 쪽 원소들 1쪽 원소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고요. 1쪽 원소라는 건 체외각전자가 몇 개 있다? 한 개 존재하는구나. 7번에 2번. 7번의 정답은 네, 2번. 자, 8번. 다음 금속은 리튬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요. 칼로 자른 후 단면적을 보겠다. 그럼 우리는 옆에 있는 것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알칼리 금속들, 금속이니까 대부분 무슨 상태? 고체 상태겠지. 예외 하나 정도 머릿속에 두면 된다라고 해서 수은 같은 경우 액체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은백색 광택이 있더라. 그래서 산화돼 버리면, 산소를 만나버리면 이 은백색 광택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밀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밀도가 작아서 물에 대부분 떠버려. 그쵸? 그 다음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무엇이 크다? 반응성이 크다.
이 반응성이 크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반응한다, 격렬하게 반응한다, 매우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될 거야. 그래서 원자 분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 격렬히 반응한다 반응성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이 부분들 화학식까지도 좀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는 리튬 녀석이 누구랑 만나서 산소랑 만나서 산화 리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만들어 놓고 우리는 어떻게 붙일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 산소는 몇 쪽 원소? 16쪽 원소, 6가 원소고요. 얘는 1쪽이잖아. 그죠? 얘는 전자 하나를 이리로 들 거고 얘는 전자 두 개를 어디로 들 테니까 어떻게? 수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은 대부분 우리가 분자 상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누구? 4개 있어 주셔야 되겠고 2, 5에 이렇게 있으면 4개를 다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누구? 산소와 만나서 무슨 일을 벌인다? 은백색 광택이 사라지는구나.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알칼리 금속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보관한다? 석유나 파라핀 속에서 우리가 보관한다. 이러한 부분들 친구들 외우고 계시면 됐던 부분인 거죠. 또 이 녀석이 누구? 물과 만나면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리튬이 누구? 물과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을 벌여? 항상 수소 기체를 만들고요. 나머지는 누구? 수산화 이온을 내놓을 수 있다 보니까 누구? 알칼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붙이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수산화 리튬 형태들을 우리는 뭐 하는구나?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 녀석 살펴보니까 얘 2개 있네. 그럼 얘도 2개, 이 녀석도 2개. 너 몇 개? 2개 들어가면 되겠고요. 너도 몇 개 들어가면 되겠니? 2개 들어가면 되겠다.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는 써버리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맞는 말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나의 가정을 통해 산소 기체, 풀 뜯어먹는 소리, 무슨 기체? 수소 기체 발생을 한 거였었죠. 기억에 적절한 녀석, 수산화 이온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지시약 색깔도 이런 시빨, 초파복빨. 근데 시빨까지만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써먹으면 됐었죠. 그래서 누구? 페놀프타, 페프 친구 페프에서는 누가? 염기성에서만 빨간색으로 우리가 붉은색으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누구?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우리는 확인해 주시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니은번 틀렸죠. 페프니까. 디귿번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은백색 광택이 사라진다. 맞는 말인 거죠. 왜냐면 무엇이니까? 산소와 만나서 반응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8번의 정답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디귿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친구들 시험 전에 내일 직전에 한번 이렇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할로젠 원소 아까 이미 웬만한 것들은 다 뭐 했다? 이야기했다. 자, 이야기했고요. 원준이가 알아. 원준아, 비밀번호 뭐였냐? 1476 1476이래요. 적어놔야지. 476. 뭐야, 물리 파트 끝나니까 왜 갑자기 자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 누구? 플루오린 우리가 보통 치약, 불소 이야기했던 녀석이고요. 염소, 소독약, 브로민, 필름이지 쌤도 뭐야? 몰라. 아무튼 아이오딘, 소독약 이런 부분들 외워줘야 될 부분들은 좀 외우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9번 바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다음은 원소 A와 B에 대한 자료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있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 써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억은 1쪽의 1주기네 누구? 수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2주기에 15족부터니까 누구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와져 있고요. 3번 같은 경우 살펴보니까 3주기면서 2족이니까 마그네슘, 그 다음에 그 옆에 알루미늄. 자, 맞는 말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A와 B의 원자과 전자의 수의 합이 8이 돼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놓겠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보기에 나와 있는데 보기에 맞는 거 바로 집어쳐 넣으면 되는 거지. 누구 리을번과 기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리을번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누구 플루오린이고요. 기억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수소였네. 아무튼 맞을 수 있겠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수는 A가 B보다 뭐하더래? 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껍질이 얘가 많아야 되니까 기억번은 맞을 수가 있어? 없어?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A가 B보다 뭐 해주셔야 된다? 많아야 된다. 근데 이거 A로 놓고 이거 B로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A와 B의 양성자 수의 차이는 양성자 수는 결국은 누구 원자 번호 이야기해 주시면 될 테고요. 얘 9번, 얘 1번. 그래서 차이 얼마? 8이니까 9보다 작다. 이것도 맞는 거네. A는 실온에서 기체. 플로린, 기기했고, 너 기체이고요. 옅은 노란색 누구? 다마색 띠더라. 그래서 기억번 맞는 말이 될 테고요. 니은번. 알칼리 금속과 물이 반응하면 비원자가 두 개가 결합된 누구 기체가 발생하죠. 수소 기체 뭐 했으니까 발생했으니까 아까 지금 우리 알칼리 금속 이야기되면 언제나 수소 기체 발생했으니까 니은번 맞는 말. 디귿번 분자 B, A 살펴보니까 누구 플로리나 수소 같은 이 녀석들 지금 살펴보면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띈다. 개소리하고 있네요. 누구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산성을 띠겠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그대로 지금 따라가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자, 우리 뭐 크게 두 가지 결합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누구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가 결합해서 안정적인 화학적 안정성을 찾는다. 옥텟 규칙을 이야기한다.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을 통해서 누구 비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들은 옥텟 규칙 만족하는 화학적인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무슨 결합을 이야기한다? 공유 결합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림은 원자 AB가 결합하여 분자 A2B가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친구들이 실제로 그냥 직접 원소들을 뭐 해버리시면 돼? 넣어버리시면 될 거야. A 녀석 살펴보니까 이 녀석 전자 몇 개? 한 개였지. 근데 살펴보니까 얘는 무슨 결합하고 있어?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지. 한 개인데 공유 결합하고 있고요. 누구 B 녀석은 살펴보니까 전자가 2, 4, 6, 8개는 원자번호 8번 해야 되겠네. 그럼 얘는 결국은 누구구나? H2O구나. 이렇게 지금 뭐해져 있어? 공유 결합들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A 원자 한 개와 B 원자 한 개의 원자과 전자의 수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얘는 6이고 얘는 2B니까 7이 되는 거였죠. 기억? 땡. 분자 A2B, H2O는 단일 결합 몇 개? 2개. 단일 결합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중 결합 이런 거 아니라고 했어. 그쵸? 그래서 니은번 단일 결합 2개 맞고요. 분자 B2는 이중 결합을 하고 있다. 분자 B2는 누구야? O2인 거지. 그래서 우리 O2 대표적으로 이중 결합, 공유 결합 중에서 단일 결합 대표적인 녀석 F2와 이중 결합 대표적인 녀석 산소와 삼중 결합 대표적인 녀석 질소 N2 같은 경우 외우시라고 했었지. 그래서 얘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구나? 이중 결합하고 있는 거. 바로 이야기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크게 우리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 이온결합으로 있는 녀석들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끓는 점, 녹는 점들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런 부분들 뒤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하게 해놨죠. 11번 보시면 알 수 있죠. 네. A가 전자가 하나여서 단일 전자가 하나여서 단일기라는 거예요. 어디 몇 번에서? 어디에 아, 얘는 분자 A2B라고 이야기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달리 표현하면 얘는 우리는 직접 H2O를 그냥 만들어 버린 거야. A에 해당되는 게 H고 B에 해당되는 게 O니까. 그런데 분자니까 이 녀석을 보는 거야. 그걸 하나로 보는 네, 분자니까. 물 분자 하나 H2O를 보니까 얘는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디귿은 B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B2로 이야기되면 이 녀석이 누구야? O2지. 그러니까 얘는 최외각 전자가 6개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어라? 나 2개 부족하네. 나 2개 부족하니까 2개 줄게. 하나, 둘, 셋, 넷, 다, 나도 2개 부족하니까 2개 줄게. 그래서 너네는 무슨 결합? 이중결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원소들을 집어넣어 놓고 그냥 보는 게 훨씬 더 편해. 자, 11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은 가부터 다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과 무슨 물질? 공유 결합 물질들에 대한 특징들 알고 있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거 혹시 시험범위였었나? 쌤하고 나갔나? 이온 결합 물질하고 공유 결합 물질?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제설제 이게 무슨 예고? 생각 했지. 시험범위죠. 쌤이 학교들이 통합과학만 학교가 몇 개냐? 잠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통합과학만 6개. 이 남은 학교로 이렇게 이제 남은 게 이렇게 통합과학을 빼고 이제 쌤이 지난주부터 거의 8시부터 11시까지 지금 그래서 5월 2일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무리가 돼. 근데 물리 과목 수가 더 많아. 학교 수가 2개. 잠깐 세볼까? 물리, 서울, 상문, 세화, 경문, 그 다음에 저쪽 옆에 단대보고, 피문고, 그 다음에 저 분당 쪽에 늘푸른고, 중앙고, 대진고, 임해고. 여기가 너무잖아. 어쩐지 나 여기 죽을 것 같더라. 너무 힘들었어. 다 남은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뭐 물어보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 구조가 물리는 수능 공부하는 것과 내신 공부하는 게 거의 과탐은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해. 그 다음에 특히 뭐 서울고 좋은 학교죠. 과중학교라 물리 필수잖아 너네. 수능에 과탐은 뭘 할 수 있는지 다 나온 거예요? 아니 너네가 선택. 두 개는 그거는 이제 보통 내가 만약에 서울대를 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뭐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를 내가 목표를 하고 있어. 그러면 무조건 투 하나를 해야 돼. 뭐 투 과탐에서 투 하나가 들어가줘야 돼. 만약에 나는 원 두 개만 선택했어. 예를 들어 물리하고 화학원만 선택을 했어. 만점을 맞았어. 왜 뭘까? 투가 더 어려워.
어려운 것도 있지만 쌤은 오히려 2가 더 낫거든. 왜냐면 개념이 어려우면 문제를 꼬질 않아. 통합과학도 친구들이 풀면 아시겠지만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것보다 말을 꼬아버리면 이게 개짜증나는 거잖아. 막 이것도 실수했다 이런 식이 되잖아. 원이 좀 그런 스타일 결이고 2는 그렇게 말을 막 꼬내지 않습니다. 자, 갑자기 서울 보고 또 빡치네. 너네 선배들이 야 시험 잘 봤니 했더니 매우 밝은 표정으로 쌤 이 단원 파트 전자기 부분은 다 맞았고요. 역학 파트는 다 틀렸어요. 몇 점인데 매우 밝은 표정으로 내 61점 얼마요? 죽을래. 근데 웃긴 게 점수가 낮아도 등급이 높게 나온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물리의 매력이죠. 자, 헛소리 그만하고요. 자, 이온결합 물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들 좀 정리를 하면 이 이온결합 물질들 이온결합 물질 이야기하니까 우선 얘는 결국 양이온의 금속과 음이온의 비금속 양이온과 음이온들의 무슨 힘? 정전기적 인력, 전자기력이다. 그래서 정전기력 이렇게 좀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굉장히 음이온과 양이온이 전자기적으로 결합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결합이 뭐한 거야? 가는 거지. 그래서 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서진이가 세라핌하고 들러붙어 있어. 그걸 떼내기는 쉽지 않지. 왜? 양이온과 음이온이 들러붙어 있는 정전기적 인력 상태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첫 번째, 이온결합 물질들 누구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누구 물에 잘 녹는다는 뜻인 거지. 왜? 이온 상태로 존재하니까. 그치? 그래서 전기 전도성 부분 꼭 좀 확인해 주셔야 돼.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고체에서는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그래서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뭐하는구나?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 힘을 가했을 때 이 녀석들은 누구 층들을 이루고 있는데 정전기적 인력이 청력으로 바뀌다 보니까 강한 힘들을 가하게 되면 쪼개지거나 부서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소금 같은 거 이렇게 쪼개지거나 부서지는 일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이온결합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야? 염화, 칼슘 이런 부분들은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지. 염화, 칼슘 우리가 어디에 쓰는 녀석이죠? 그렇지. 눈 왔을 때 제설제에 우리가 많이 쓰이는 녀석들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이야기 좀 해 놓으시고요. 자, 바로 공유결합도 우리가 바로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공유결합 물질.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들 살펴보다 보니까 누구 분자들 상태로 이 녀석들은 공유결합을 해서 분자 상태들로 존재를 하고요. 대부분 전기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전기전도성 거의 없다. 뭐하고 대비시키면 돼? 이온결합 물질하고 좀 대비해서 친구들이 그 부분들 찾아보시면 돼. 물에 얘는 잘 안 녹는다라는 거지. 아예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틀린 거야. 잘 녹지 않는 거지. 그치?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녹지 않는다라고 있고요. 녹는 것도 존재한다. 자, 우리는 이 녀석이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뭐해? 얘는 낮구나. 왜? 정전기적 인력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 놓는 부분이고요. 공유결합 대표적인 녀석들을 살펴보면 누구? 원준이가 좋아하는 소주, 누구? 에탄올, 오예, 우와. 갑자기 또 소주가 당기네요. 자, 에탄올, 그 다음에 누구? 부탄가스, 뷰테인 부분들, 그 다음에 누구? 아세틸 살리실산. 무슨 재료였었지? 아스피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친구들이 좀 대표적인 녀석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에서 네. 1번, 2번 옆에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제설제 원리에서 1번, 2번. 아, 조회성과 어느 점 내림 이제 이러한 부분인데 제설제를 놓았을 때 왜 그 역할들을 하는가? 이제 어느 점을 더 뭐 하는 거야? 낮춰서 안 얼게 만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는 아마 학교에서 안 했을 것 같거든. 그래서 큰 특징들 위주로 얘가 누구인지 정도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번 바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염화칼슘 있네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 1대2. 그래서 기억번 맞는 말. 오, 니은번 살펴보니까 니은은 누구야? 구리 써져 있잖아. CU 편이죠. 그래서 구리는 금속이다 보니까 전기 전도성이 좋으면 열 전도성도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 굉장히 뭐하고요? 좋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고요. 옆에 있는 녀석 우리가 많이 보는 녀석이네. 누구? 알코올 이야기 보통 할 때 술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보통 선소독제로 교과서에서 표현한다라고 했었지. 선소독제보다 알코올 소주가 훨씬 쌤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 녀석들은 다 무슨 결합하고 있어? 공유 결합하고 있지. 왜? 공유 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얘들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똑같은 형태인 거지. 이 형태들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온 결합 물질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자료입니다. 니은과 디귿은 각각 수산화나트륨, 염화나트륨 중 하나고요. 달걀 껍데기 주 성분. 아마 본 수업 시간 때 달걀 껍데기, 그 다음에 대리석, 산호 이러한 부분들 다 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 탄산, 칼슘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소금의 주 성분이랍니다. 누굴까요? 염화나트륨. 비누 만들 때 누구 쓴다? 수산화나트륨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번 조개 껍데기의 주 성분 맞죠? 달걀 껍데기나 조개 껍데기나 산호나 대리석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기억과 니은에서는 무엇이 있다? 나트륨 이온이 있다. 맞아? 틀려? 기억에 없지 않아요. 기억과 니은 모두 있다. 기억에는 없죠. 탄산칼슘이니까 땡. 디귿 수용에게 디귿은 누굽니까? 수산화물질. BTB 무슨 색깔? 그니까 작년 문제 이런 부분들 보면 색깔을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시학 색깔 외울 때 이런 씨빨 다음에 뭐였었지? 무지개 색깔이었었지. 그래서 빨주 노초 파보빨 이런 씨빨주 노초 파보빨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지시학 4개 이야기했었던 거지. 친한 친구들끼리 우리가 욕을 하는 건 베프였으니까 누구? 페놀프탈레인. 그래서 씨빨 나왔고요. 그 다음 빨주노 들어가네요. 너 들어가니까 주황색은 누구야? 오렌지 연상해 주시면 됐었죠. 그래서 너 누구? 메오 메테오렌지 노초파 왠지 푸릇푸릇한 느낌이네. BTB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파보빨 얘만 역순이지. 산중염 염중산 너는 누구야? 리트머스 용액, 리트머스 종이들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 지금 뭐 물어보고 있어? BTB 물어보고 있으니까 누구? 노초파 산중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지. 너 산성, 너 중성, 너 염기성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테니까 누구? 디귿 지금 수산화나트륨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누구? 무슨 색깔 띄어야 돼? 파란 색깔이 나와야 되겠지. 수산화이온 가지고 있다는 건 염기성을 띠는 것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디귿번 틀린 말이 될 테니까 12번의 정답은
1번. 그리고 연기성이랑 산성 그 뭐지 외워요. 네네. 수소 이온들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넌 누구? 산성. 눈에 보였을 때 OH 이온들을 뭐하고 있네? 가지고 있네? 그러면 넌 누구? 염기성.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할로젠 원소들이 아까 누구? 플로린이나 수소 같은 이러한 녀석들 누굴 가지고 있어? H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얘들은 누가? 산성을 띌 수밖에 없어. 대신 얘네들은 아까 OH에 대한 혁신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염기성. 그러니까 보통 상반되게 외워두면 좀 편해. 저런 부분들은 BT가 얘네들이죠. BTB가 얘네들이죠. 네네네. 자, 이제 13번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뭐 이쪽 부분 이제 생물 파트 넘어오면 올수록 우리가 더 외워주셔야 될 부분들이 강하게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고요. 자, 이 부분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특징들 이렇게 좀 그려보시면 좋았었지. 그래서 특징들 우리가 좀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쌤이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지. 누구? 핵. 그 다음에 누구?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누구? 엽록체. 너네들은 다 몇 중막? 2중막. 막이 2개가 있어. 왜 단일막이 아니고 막이 2개가 있을까 얘들은? 중요한 정보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딱 봐도 C 부분 누구? 그치, 미토콘드리아. 소세지에 핫도그에 케찹 뿌려진 모양에 대한 형태지. 그래서 써버려. C는 미토콘드리아구나. 미토콘드리아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정리해 머릿속에 넣는 거야. 누구? 너네들은 세포 호흡에 뭔가 관련 있는 녀석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 A 녀석은 누구? 세포. 벽. 그래서 세포벽. 세포벽은 뭐 기능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안과 밖을 뭐 하는 거야? 분리하는 역할들을 하지. 그래서 뭐 이거 뭐 따로 외우기보다는 우리 집 담장이 있어. 왜? 우리 집 영역과 아닌 영역들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B는 누구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핵,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세포벽. 그럼 2부터 들어가지고 2. 동전 쌓아 올린 모양인데 몇 중막? 2중막이네. 넌 누구야? 엽록체. 그럼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요. 우리가 녹색 괴물 나오는 만화 뭐지? 슈렉도 아니고 그치?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다 그런 녀석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식물에만 존재를 하고요. 무슨 작용을 하는 거야? 이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서 에너지들을 저장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녀석인 거죠. D 녀석 살펴보니까 D 녀석이 누가 되겠어? 리보솜 이야기 되는데 보통 원래 리보솜은 이렇게 2개로 이렇게 표현돼 있어줘야 되거든. 안 헷갈리게. 근데 지금 이미 써져 있기 때문에 얘에서 리보솜을 확실히 B와 D 중에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이거 꾸불꾸불한 거 소포체. 네네네. 지금 근데 여기에서 지금 소포체에 대한 내용들 소포체에 대한 내용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왜? 점으로 있는 거.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거잖아. 이것도 만약에 점이 하얗게 막 이렇게 좀 검게 만약에 나왔는데 여기에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소포체인지 리보솜인지 구분하기 어렵잖아. 보통 2개로 해주는데 좀 유니크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누가 리보솜이라고요? D. 그러면 리보솜 단백질 합성. 너 단백질 합성하는구나. B 부분은 그럼 너도 이기겠네.
이제 중요한 정보들, 우리 DNA나 이러한 부분 정보들을 뭐 하겠구나? 저장하겠구나. 그럼 좀 더 이야기하면 우리 막 이런 식으로 누구 이동할 수 있게 막 이렇게 통로 형식으로 돼 있는 저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소포체라고 이야기하고요. 당연히 소포체에서는 저 통로를 따라서 운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겠지. 그래서 운반 이런 표현들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소포체 있는 부분에도 리보솜들이 있잖아. 그러면 뭐와 단백질 합성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것들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맞는 말 찾기. A는 세포 안팎으로 물질 출입들의 조절을 한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세포 벽인데 그건 세포 막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B에는 유전 물질들이 있다. 매우 중요한 녀석이니까 유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이중막으로 해간에 있는 거죠. 핵 속에 있는 거죠. 3번 C에서 광합성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누구? 세포 호흡인 거죠. 그래서 C 땡. D는 무엇? 리보솜. 그래서 4번도 땡. 세포들을 도시에 비교할 때 E는 누구야? 엽록체지. 그럼 엽록체는? 광합성. 그럼 뭐에 비유할 수 있겠어? 뭐에? 이건 쌤이 순간적으로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 아무튼 확실하게 지금 만든 게 뭐야? 2번인 거죠. 그래서 2번으로 이야기하고 5번은 쌤이 이거 잠깐 좀 확인을 잠시 후에. 왜냐면 저 모형을 참 오랜만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혹시 학교에서 저 모형들에 대한 것도 이야기 언급하셨어? 이렇게 그림을 칠해주시고. 역할들? 그러면 프린트물 한번 봐야 되겠네. 그 부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자, 14번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14번 부분들 우리가 거의 최근에 했던 생물 파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포막의 우선 구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지. 물리로 치면 누구? 트랜지스터라고 생기는 녀석 같은 녀석이었죠. 누구였지? 얘 글리세롤에 누가 지방산 3개들이 붙어있는 형태. 무엇? 지질. 그런데 여기에다가 누가 첨가됐어? 인이 첨가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졌지? 인지질로 변하면서 누가 꼬리가 2개로 바뀌어버렸지. 그래서 너의 이름은 누구? 인지질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인지질의 대가리 부분은 누구? 물과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친수성, 얘는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성 이러한 표현들을 썼고요. 그래서 거의 우리 생물체들의 몸은 물이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친수성이 바깥에 있어야 되고 꼬랑지는 누구 최대한 멀리 있어야 되다 보니까 무슨 구조? 인지질 이중층에 대한 구조로서 있는데 중간중간에 누가? 막단백질이 박혀있는 형태이고요. 이 녀석들은 다 무엇? 유동적인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단백질은 쌤이 뭐로 이야기했어? 고속도로 하이웨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자들이 크거나 이런 녀석들은 뭐 하는 거야? 슝슝 큰 데로 갈 테고요. 전하를 띄고 있는 녀석들도 상대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테고요. 분자의 크기들이 작은 누구 CO2나 O2 같은 이러한 산소 기체들은 어떻게 인지질층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누구 물질들, 에너지들을 뭐 하겠다? 교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자, 맞는 말. 기억번 세포막을 구성하는 막단백질은 인지질 곳곳에 있구나라고 듬성듬성 박혀있는 형태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 모자이크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위에서 바라볼 때 인지질 대가리하고 인지질 머리 대가리 머리
그 위에서 보면 모자이크 형식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모자이크는 그냥 몰라도 된다라고 했어서 중요한 건 유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니은번 생명체 내에서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은 세포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치? 꼬랑지들은 다 숨겨져 있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 땡. 물질의 종류 크기에 따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다르게 일어나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느냐 지방도 이용하느냐 분자의 크기가 크냐 작냐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쵸?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뭐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 세포막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들이 이동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우리는 무엇이었어? 확산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이야기했던 게 무엇? 삼투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이었었죠. 그래서 확산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또 나누어서 봤네. 무슨 확산과 단순 확산과 무슨 확산이 있었지? 촉진 확산이 있었고요. 그쵸? 확산이나 삼투 같은 경우 에너지가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 필요 없었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었죠. 그런데 우리는 능동수성 ATP 에너지 이제 사용하는 이러한 부분. 학교에서 능동수성 이야기 했습니까? 했어? ATP 안 했어? 날리시고요. 확산과 삼투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명확히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 확산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더라 라고 이야기해? 그치, 인지질 이중층에서 우리가 일어나고요. 촉진 확산은? 그렇지, 막단백질 고속도로니까 당연히 촉진이겠지. 그쵸? 혹시 이거 그래프도 혹시 기억나시나? 확산은 결국은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우리가 이동하면서 평형상태를 맞추는 거였었잖아. 그래서 농도 차에 따라서 그래프들 비교를 통해서 이 농도 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속도들을 살펴보니까 어느 건 이렇게 천천히 꾸준히 일어났는데 어느 건 한 번에 일어나고 나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더래. 누굽니까? 빨간색은? 촉진 확산인 거지. 왜냐면 얘는 왜 더 이상 안 일어나? 이미 처먹을 대로 다 먹은 거야. 우리 목구멍으로 이미 먹을 대로 먹어서 목구멍까지 다 차 있는데 어떻게 넘기겠어? 그쵸?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좀 비교하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삼투 부분들 이야기할 때 이 삼투 부분에서 비상교과서에서는 저 삼투를 물의 확산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었지. 왜냐면 용질이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이동하는 거야? 용매가 이동한다라는 것이고요. 용질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고농도고 용질의 입장에서 저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용매 입장으로 살펴보면 용질이 많은 곳은 물이 적게 있는 거지. 용질이 저농도, 용질이 적게 있다는 건 물이 많은 거지. 그래서 물의 확산으로 고에서 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돼. 그래서 오로지 비상교과서에서만 물의 확산 이런 개념들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고요. 오케이? 용매가 물이야. 용매가 액체죠. 네네네. 이 자식들 집에서 공부한다고 해놓고서 계속해서 카톡에 해답지 주세요, 문제 주세요, 해설지는 없나요? 영상 안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힘든데도 나와가지고 한숨 푹 주무셨는데 장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부분들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이야기하는 게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들. 동물세포에서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는 뭐야? 세포벽이 있다 없다의 차이다 보니까 세포벽이 있는 식물세포 다음과 같이 3개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동물세포들 이야기하는 거지.
아, 나 왜 쌤은 진짜 무슨 그 뭐냐 파블로프의 개도 아니고 파블로프의 개 우리가 살펴보면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에 대한 그 실험 내용인 거잖아. 그래서 개한테 계속 종을 땡땡땡 칠 때마다 먹을 걸 주다 보니까 이제 종만 치면 개가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막 침을 질질질 흘리네. 쌤한테는 저 상투가 그래. 저 상투를 생각하면 항상 김장하는 그게 생각이 나고요. 김장이 생각나면 보쌈 먹는 게 항상 연상이 돼가지고 보쌈 지금도 막 침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보쌈 먹고 싶은 막 그런 욕구? 그런 생각? 먹고 싶어. 보쌈에 소주 한 잔 팍 때리면 진짜 개고기 수육도 맛있네. 자,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니까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누구랑 비교했을 때 저등고야? 세포 내부와 비교했을 때 외부가 농도가 더 낮은 거지. 그럼 역으로 생각해도 돼. 저장액이다. 물의 입장에서는 물이 바깥이 더 많은 거야. 안쪽이 더 뭐한 거야? 적은 거야. 그러니까 물은 고에서 저로 빵 들어오는데 조금만 나가니까 뭐 하겠어? 이 녀석들이 물을 계속 펑다 보니까 적혈구 애들이 부풀다가 뭐 하겠어? 펑펑펑 터지겠지. 무슨 현상? 용열 현상. 오케이. 식물세포들은 똑같이 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조금씩만 나가거든. 세포벽이 있으니까 터지지는 못해. 계속 빵빵하게 되는 누구? 용산에 계신 형님처럼 빵빵하게 되는 누구? 팽윤 현상, 팽윤 상태. 팽압이 압력이 증가한 빵빵한 상태인 거야. 그래서 보통 팽윤 현상, 팽압, 압력이 증가한다, 이제 이런 표현 다 같은 표현인 거죠. 자, 등장할 때는 나간 양과 들어온 양이 같을 테니까 볼 거 없고요. 우리가 고장액이다라고 불린다면 물의 입장, 용질의 입장하고 용매의 입장은 항상 다르게 생각하면 돼. 소비자의 입장하고 판매자의 입장이 늘 다른 것처럼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이윤을 남기고 싶은 거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값싸게 사고 싶은 거고, 그치? 그래서 이쪽이 고다 그러면 나는 물의 확산으로 볼래. 물이 이쪽이 고고 이쪽이 저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돼. 물이 많고 적으니까 물이 이제 뭐 하는 거야? 나가는 양이 많고 들어오는 양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세포 용어는 없으니까 그냥 쭈그리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돼 버리는 식물세포에서는 원형질 분리, 이 정도 영어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산의 단순과 촉진 3투에서 우리가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헷갈리시면 물의 확산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해 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능동수성 쌤이 본 수업 때는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언급 안 했으니까 그냥 날려버립시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야기해 놓고 나서 살펴봐야 될 문제 17번 먼저 봐볼까? 지금 막에 대한 이야기들 빵빵빵 했으니까 자 17번 그림은 물질 기역과 니은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건데 기역은 막단백질, 니은은 인지질 이중층이네. 기역과 니은은 이산화탄소와 칼슘. 인지질 어디? 여기 저기 있네. 그럼 니은번이 누구야? CO2가 될 테고요. 전하를 띄고 있는 녀석들은 뭐 해야 돼? 하이웨이 타야 되는 거지. 막단백질 이야기해 주셔야 되다 보니까 기억번이 칼슘 이온이겠구나. 그래서 기억번 칼슘 이온 딩동댕. 니은번 농도는 니은의 농도는 세포 내부에서가 세포 외부에서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외부에서 내부죠. 그럼 이거 지금 다 무슨 일이야? 확산인 거지. 용질이 다이렉트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바깥이 지금 더 고라는 소린 거지.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세포막을 통한 기역과 니은 이동에 모두
막단백질이 관여하지 않죠. 왜냐면 지방도를 타는 녀석과 고속도로 타는 녀석은 달랐지. 크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전하를 띄고 있는지 이온 상태인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도 나타났고요. 오케이?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그럼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 얘는 용질이 이동하는 거고 얘는 용내 물이 이동하는 거니까. 산투는 저에서 보고 학생은 고에서잖아. 네네. 그 용내 입장으로 그냥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얘는. 자, 재미없는 생물들 계속해서 그냥 나와져 있네요. 자, 재미없는 생물들 이야기하는 이제 좀 부분들 빨리빨리 좀 이야기 한번 해볼까? 아까 이야기하는 부분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녀석들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탄소화물로 이루어진 녀석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이야기가 됐고요. 이 탄수화물 혹시 학교에서 이 탄수화물 이야기하실 때 이당류, 다당류 이야기하셨습니까? 다 했어? 그까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포도당들 단위체구나.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는 부분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단백질부터 바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 단백질 부분들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로 단백질의 단위체 아미노산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미노산 이야기할 때 아미노산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 20종류인데 엄청나게 많은 가짓수를 만들 수 있는 까닭은 아미노산들이 뭐 하는 거야? 배열이 달라져도 전혀 다른 기능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USB, 버스 전혀 다른 걸 의미하는 것처럼 순서만 바뀌어도 뭐 하는 거야?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미노산 이제 이야기하고 나면 이 녀석이 단위체다 보니까 단위체들이 결합해서 우리는 단백질을 만들어가는 형성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 무슨 과정? 탈수 축합 반응. 근데 탈수 축합 이거는 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굳이 이야기한 거 외우시고요. 교과서에서는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에 대한 내용들 꼭 한 번씩 써보시길 바래. 그래서 우리는 탄소 중심의 모든 아미노산들은 이것만 다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저 녀석이 누구였어? 겨사슬 이야기했고 겨사슬의 종류가 그럼 몇 가지인 거야? 20가지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 옆에 있는 녀석이 N, H 2배, NH2에 대한 형태. 그래서 너는 무엇? 아미노기. 이 녀석 딱 보면 비대칭이죠. 비대칭이니까 이 녀석 무엇을 가지고 있어?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겠지? 알겠어. 너 정기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겠구나. 그 옆에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옆에 있는 저 녀석들을 보고 우리는 무엇? 카보실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되는 녀석인 거죠. 오케이. 하나만 더 우리가 그려서 살펴보는 거죠. 이 옆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녀석과 양전하를 띠고 있는 녀석들 사이에서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정전기적 무슨 인력들이 뭔가 현상들이 벌어지겠구나. 당연히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만났네. 너 누가 빠져? 물이 빠지네. 탈수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 물이 빠지고 나서 이 녀석들을 살펴보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크기가 줄어든 상황에서 결합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녀석이 무엇? 펩타이드 결합이고요.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나.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10개가 나타날 때 빠지는 물 분자의 수는 몇 개? 9개. 항상 늘 한 개만큼 더 적었었죠?
간단하게 정리 한 번 더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헥사네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DNA와 RNA 두 종류가 있었고요. 그치? 헥사네 단위체는 누구였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야기하던 녀석이었었고요. 오케이? 저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지? 5탄당 옆에 누가 있어? 인이 쳐 붙어 있고요. 그 옆에 누가 있는 거야? 염기가 붙어 있는 형태였었지.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누구?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 대며 1대 1대 1의 결합으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을 테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염기들 이야기하는데, 한 녀석은 말 그대로 5탄당 옆에 하나의 산소가 없는 형태들이 있었어. 다른 하나는 누구? 빠바바바바 누가 있어? 산소가 그대로 다 붙어있는 형태야.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 부분들을 보고, 하나는 산소가 제거돼 있었네, 다른 하나는 산소가 제거돼 있지 않는 형태네. 그래서 이 녀석은 누굽니까? 디옥시리보스의 줄임말 우리는 DNA죠. 그래서 당이 누구야? 디옥시리보스가 되는 거고, 얘는 당이 누구? 산소가 그대로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리보스라고 이야기를 해놓는 녀석이었었고요. 오케이? 자, 좀 더 이야기하니까 누구? DNA에 붙어 있는 저 녀석들 살펴보면, 혹시 전라도 사투리 기억나? 아따 거시기 허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구? 아따 거시기 허요. 그랬더니 서울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지? 아유 거시기 허다구요 라고 이야기해 놓는 거지. 그래서 상보적 결합을 하다 보니까 누구? 아와 따와 거시기가, 아와 유가 거시기가 뭐 하는구나? 상보적 결합을 하는구나. 염기와 염기, 웬만한 것들은 다 공유 결합을 하는데, 염기와 염기들이 결합할 때는 무슨 결합?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뜯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수소결합인데 아따가 중요해? 거시기가 중요해? 아따가 중요해? 너네 대어 거시기가 더 중요하지 않니? 그래서 얘는 수소가 누구 3중으로 수소결합, 얘는 2중으로 수소결합되는, 물론 여기까지는 나오진 않겠지만 거시기는 중요하다, 뭐 이러한 부분들 이야기해 놓고 싶은 거죠. 자, 잠시 쉬었다가 마저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수업 안 끝나요. 네버 엔딩. 왜?